행복지수 1위 국가라는 핀란드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로 4년입니다. 4년간 저는 온갖 불임 치료를 받았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을 때마다 몸은 붓고 마음은 끝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젊으시니 가능성이 충분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가 거듭되면서 그 희망은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된다고.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저의 우울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우울함이 이 집의 공기를 전부 죽이고 있어. 앞으로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스스로 찾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 어느 밤 우연히 재생된 영상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강원도 강릉의 정동진 일출이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불타오르듯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 그 빛은 핀란드의 극야와는 정반대의 에너지였습니다. 언제부터 제 인생에서 저런 뜨거운 순간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저 태양이 주는 생명의 온기라는 것을요. 친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안나, 그렇게 부러워만 하지 말고 직접 가봐.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친구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너무나 수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의사가 말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펼쳤습니다.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태양이 저에게 단순히 빛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금요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핀란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고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공항의 안내 방송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도 모두 생생한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짐을 찾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마중 나온 가족들의 환호성, 모든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헬싱키의 정적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이 모든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해가 밝게 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핀란드였다면 벌써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이 켜졌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그리고 밝은 햇살.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였다면 벌써 집에 돌아가 불을 끄고 잠들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마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살아 숨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저는 N서울타워로 향했습니다. 건축가로서 서울의 랜드마크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헬싱키의 지하철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이 훨씬 많았고 역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명동역에서 내려 거리를 걸었습니다. 쇼핑을 하는 사람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활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동시에 묘한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만 홀로 동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역동적이었습니다. 핀란드의 평탄한 지형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산과 강,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올라갈수록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건물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로들, 그리고 그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이 도시는 살아 있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 올랐을 때 저는 숨이 굳는 줄 알았습니다. 360도로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느 방향을 보아도 건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풍경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망대를 나와 야외 데크로 나갔을 때 제 가슴은 다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자물쇠가 가득한 난간 앞에 다정한 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물쇠에 이름을 적고 함께 사진을 찍고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 가족도 보였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목말 태우고 엄마가 그 모습을 사진에 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저처럼 혼자 온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혼자구나. 결국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핀란드에서 도망쳐 왔지만 저의 외로움은 그대로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도드라졌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 속에서 저만 불행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며 계단을 내려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관광객 무리에 밀려 균형을 잃었습니다. 중국어로 시끄럽게 떠드는 단체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발을 헛디뎠고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아, 하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저는 계단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고 손바닥이 쓸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겨우 멈췄을 때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고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손바닥에서도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놀라움과 통증, 그리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나는 어딜 가도 이렇게 불행한 걸까? 괜찮으세요? 그 순간 누군가 제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쓴 그의 얼굴은 선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챘는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의 상처를 확인하더니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일단 피는 닦으세요. 발목은 어떠세요? 걸을 수 있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어 보았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찌릿한 통증이 스쳤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는 제 표정을 본 그가 말했습니다. 발목이 좀 심한 것 같네요. 제가 아는 선배님이 근처에서 한의원을 하시는데 토요일이지만 한번 부탁해 볼게요. 치료받고 가세요. 여기서 계속 걸으면 더 심해질지도 몰라요. 한의원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의원이나 병원과 다른 걸까요? 하지만 낯선 나라에서 다친 저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남산타워는 너무 높았고 어떻게든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사람의 눈빛은 묘하게 신뢰가 갔습니다. 순수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제 팔을 부축하며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제 속도에 맞춰주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을 때마다 그는 제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버스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남산에 산책하러 왔다가 우연히 봤어요. 저는 안나예요. 핀란드에서 왔어요. 핀란드요?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여행 중이신가요? 네. 강릉 정동진의 일출을 보고 싶어서요.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정동진이요? 정말 좋은 곳이죠. 저도 힘들 때 가끔 기분 전환하러 가는 곳이에요.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버스를 내려 좁은 주택가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골목 양옆으로는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세탁소, 슈퍼마켓, 분식집, 모든 것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한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자로 쓰여 있었지만 영어로도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특유의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쌉쌀하면서도 은은한 향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민준 씨가 선배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선배 한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실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진료는 끝났지만 특별히 민준 씨의 부탁으로 저희를 기다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제 발목을 만져보고 이리저리 움직여보더니 말했습니다. 발목을 삐끗했네요. 인대가 좀 놀란 것 같아요. 침이랑 뜸으로 치료하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더 오시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침이요, 뜸이요, 그게 뭔가요?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본 적 없는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가느다란 침이 제 발목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몸이 굳었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근육이 놀랐을 때는 병원보다 침 치료가 효과가 더 빠를 수 있어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예전에 허리를 다쳤을 때 여기서 치료받고 나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커다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침이 들어오는 순간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감각이었습니다. 찌릿한 느낌이 발목에서부터 종아리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뜸이 발목 위에 놓였을 때 저는 기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뜸의 열기가 피부를 통해 몸속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했던 근육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 나라의 온도는 어째서 이렇게 따뜻한 걸까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니 발목이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걸을 만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한 번 더 치료하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푹 쉬세요. 민준 씨가 제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함께 탔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물었습니다. 호텔이 어디세요? 명동이에요. 아, 그럼 가깝네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택시가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참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또 따뜻하구나. 사람들이 차갑지 않구나. 민준 씨 같은 사람이 있구나. 호텔 앞에서 헤어지려던 순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일 발목이 더 아프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한의원에 한 번 더 가야 하니까 제가 같이 가 드릴게요. 그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연락처를 입력했습니다. 헬싱키에서 그토록 차갑게 살았던 제가 한국의 평범한 공무원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리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리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발목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어제의 그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의원 치료는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핀란드에서 받았던 물리치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항상 차가웠던 제 몸이 온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끝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발끝도 감각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체온인 걸까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발목은 좀 어떠세요? 오늘 보양식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몸이 찬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있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발목도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신기해요. 낯선 나라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었지만 어제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온기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걱정해주는 것이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1시간 뒤 민준 씨가 호텔 앞으로 왔습니다. 어제보다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발목 많이 좋아졌네요. 걸음걸이가 훨씬 자연스러워요. 네, 정말 놀랐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이게 동양의학의 힘이죠.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이에요. 그는 저를 삼계탕이라는 것을 파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종로 쪽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위치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식당은 뜨거운 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핀란드의 조용한 레스토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고 먹고 모든 것이 역동적이었습니다. 여기는 30년 된 맛집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오던 곳이에요. 자리에 앉자 민준 씨가 주문을 했습니다. 잠시 후 뚝배기에 담긴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 속에 닭이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인삼과 대추, 찹쌀이 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삼계탕이에요. 닭 한 마리를 인삼이랑 여러 약재와 함께 푹 끓인 음식이에요. 한국에서는 기운이 없을 때 이걸 먹어요. 특히 몸이 허할 때 먹으면 기운이 나죠. 안나 씨는 피곤해 보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 씨가 정성스럽게 닭고기를 발라 제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젓가락 사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떠먹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온기가 제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배가 따뜻해졌습니다. 손끝, 발끝까지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한국에는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지키는 거죠. 몸 내부의 온도를 올려서 몸 전체의 컨디션을 좋게 한다는 원리예요. 그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며 한 그릇을 전부 비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이마에서,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사우나를 하는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몸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좀 몸이 편안해졌어요? 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따뜻한 느낌은 처음이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자, 이제 한의원에 한 번 더 가보죠. 선배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의원에 가서 2번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침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뜸의 온기가 몸속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니 발목이 완전히 나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무리만 안 하시면 문제 없어요. 한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민준 씨가 치료비를 냈습니다. 제가 내겠다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외국에서 온 손님이시잖아요. 그날부터 민준 씨는 저의 가이드를 자처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그는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서울 곳곳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물, 그 앞에 선이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인사동의 고즈넉한 골목, 기와지붕과 돌담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광장시장의 시끌벅적한 분위기, 음식을 파는 아주머니들의 외침,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좋은 가이드였습니다.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제가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화요일에도 그는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때문에 휴가를 쓰시다니. 괜찮아요. 어차피 써야 할 휴가였는걸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쓰는 게 좋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한강물은 넓고 유유히 흘렀습니다. 다리 밑을 지나고 공원을 지나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본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세우고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나눠주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시원하고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고 이게 행복인가 싶었습니다. 안나 씨, 핀란드는 어떤 나라예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나라예요. 사람들은 예의 바르지만 개인주의적이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요.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외로워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질서 정연해서 오히려 외로워요.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거리감이 있어요.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국이 좋아요. 네, 여기는 시끄럽고 복잡하고 정신없지만 따뜻해요.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그래요.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정칭이 있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저를 고깃집에 데려갔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마다 불판이 있고 고기를 구워 먹는 곳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능숙하게 고기를 구웠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기름이 튀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민준 씨가 상추에 고기를 얹고 쌈장과 마늘을 얹어 쌈을 싸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한 입에 먹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맛, 고기의 고소함, 채소의 아삭함, 쌈장의 감칠맛,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은 처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걸 좋아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게 낙이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 씨, 사실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기다려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불임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4년 동안 온갖 시술을 받았어요. 호르몬 주사를 맞을 때마다 몸은 붓고 마음은 가라앉았어요. 의사들은 희망적이라고 말했지만 매번 실패했어요.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울었어요. 또 실패했구나. 또 아기가 오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된다고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 실망감이 보였어요. 친구들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저를 죽였어요.
민준 씨가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떠났어요. 핀란드의 겨울처럼 제 몸이 너무 차가워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저의 우울함이 집안의 공기를 전부 죽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정말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5년 넘게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만났죠. 저는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청첩장 문구까지 생각해뒀죠. 하지만 그녀는 떠났어요. 공무원의 미래가 재미없다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가끔 아직도 우울해져요. 저는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왜 제 미래가 재미없다는 걸까요? 저는 성실하게 일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친구들에게도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는데 왜 그녀에게는 부족했던 걸까요? 우리 둘 다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세상은 참 차갑네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확인한 순간 묘한 동질감과 연대감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족하다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씨, 네, 혹시 정동진에 가고 싶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핀란드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거요. 이 정동진 일출을 제 눈으로 꼭 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제가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예요. 이 태양을 보면 제 몸도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새벽 일출을 볼 수 있어요. 갈래요? 지금요? 네, 지금요. 여기서 정동진까지는 여유 있게 4시간이면 가요. 좀 일찍 도착하면 곧 해 뜨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강렬한 확신을 읽었습니다. 팔 영케무를 날아온 저에게 몇 시간의 밤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설렙습니다. 드디어 그 태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밤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네, 고마워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첫사람이 민준 씨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요, 안나 씨. 오랜만에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어딘가로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핀란드가 그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되리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정동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소금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겨울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소금 향과 함께 비릿한 갯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가 뜰 거예요.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우리는 백사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모래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수평선은 아직 어두웠지만 하늘 끝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색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힘찬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변에는 우리 외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온 사람들.
모두가 조용히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설치한 사진가들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을요. 안나 씨, 네. 정동진에 오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정말 길어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해가 거의 뜨지 않아요. 극야기해라고 불리는 그 시간, 사람들은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저도 그랬어요. 태양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가요. 빛이 없으면 희망도 사라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시간이 가기만 기다릴 뿐이었어요.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병원에 가보라고 했죠. 하지만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제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영상을 봤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저 태양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너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고. 너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저 태양을 직접 보면 제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뜨거워질 수 있어요. 분명히요. 안나 씨는 이미 따뜻해지고 있어요. 제가 느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따뜻해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작은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점점 커졌습니다. 선이 되었습니다. 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둠을 찢고 나오는 것처럼 거대한 붉은 태양이 수평선을 뚫고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굳는 줄 알았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 태양은 살아 있었습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어졌습니다. 바다가 붉어졌습니다. 백사장이 붉어졌습니다. 제 얼굴도, 민준 씨의 얼굴도 모든 것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 몸에도 저 태양 같은 생명이 깃들 수 있을까요? 저렇게 뜨겁게 솟아오를 수 있을까요? 4년간 얼어붙었던 제 몸이 저 태양의 열기로 녹아내릴 수 있을까요? 제 안에도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 있을까요? 민준 씨는 그런 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솟아올랐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살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발끝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묘하게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흐느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해줘서 천만에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출을 봤어요. 안나 씨랑 같이 봐서 더 아름다웠어요. 일출을 본 후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뜬 후의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래를 밟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바람 소리, 모든 것이 배경 음악 같았습니다. 안나 씨, 근처 해변에 가볼래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3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차를 타고 다른 해변으로 이동했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동해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밝았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사장 끝에 있는 소나무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소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안나 씨를 보고 있으면 제가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안나 씨도 힘든 사람인데 저를 위로해주는 기분이랄까. 안나 씨 곁에 있으면 제 상처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요. 민준 씨랑 있으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민준 씨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 모든 것이 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눈에도 그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해물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뜨겁고 약간 매콤한 국물이 몸을 덮여주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해변으로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동진으로 돌아갈까요? 일출 한 번 더 보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 번 더요? 내일 아침에요? 네, 내일 아침. 다시 일출을 보는 거예요. 한 번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안나 씨가 정말 그 온기를 느끼려면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정동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를 잡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우리는 잠시 쉬었습니다. 밤새 운전한 민준 씨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를 위해 휴가를 내고 밤새 운전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대해주는 이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스러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 나가 앉았습니다. 일몰을 보았습니다.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들었습니다. 일출과는 다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일출이 시작의 아름다움이라면 일몰은 끝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나 씨, 네, 저 안나 씨를 좋아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지 며칠밖에 안 됐지만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릴 줄은 몰랐어요. 2년 동안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상처받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안나 씨는 달라요. 안나 씨를 보면 제 마음이 움직여요. 안나 씨는 어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민준 씨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이렇게 빨리 사랑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 두려웠어요. 또 버림받을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민준 씨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 씨는 저를 따뜻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민준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도 뛰고 있었습니다.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의 품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꿈이었습니다. 태양이 솟아오르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일출을 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같은 태양이었지만 달랐습니다. 어제는 희망을 보았다면 오늘은 확신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출을 본 후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안나 씨, 한국에 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행으로 온 거라 다시 핀란드로 돌아가야 해요. 그럼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핀란드로 갈게요.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어요. 저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자 문제도 있고 일도 있고 방법을 찾아볼게요. 제가 알아볼게요.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핀란드로 돌아가세요. 우리 연락하면서 방법을 찾아요. 정말요?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할게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포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애틋했습니다. 그래서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헬싱키행 비행기 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는 말없이 제 짐을 붙여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나 씨 덕분에 제 상처도 많이 나았어요. 핀란드에 돌아가서도 꼭 행복해야 해요. 그리고 몸 따뜻하게 하고요. 그의 작별 인사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팔 영키에물을 날아와 마주한 이 온기를 두고 다시 그 차가운 땅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따뜻함을 느꼈는데, 정동진에서 태양의 열기를 받았는데, 민준 씨의 사랑을 느꼈는데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민준 씨. 네, 나 돌아가기 싫어요. 정말 싫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안나 씨 보내기 싫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핀란드로 돌아가세요. 제가 연락할게요. 매일 연락할게요. 정말이죠? 잊지 않을 거죠? 어떻게 잊어요? 안나 씨를 어떻게 잊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국 게이트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껴안았습니다. 그의 체온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냄새를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를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출국 게이트로 들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준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등을 돌리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민준 씨가 있겠죠. 정동진 바다도 있겠죠. 제가 사랑한 모든 것들이 저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 눈물이 났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틀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준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걸었던 남산타워, 먹었던 삼계탕, 손잡고 걸었던 한강, 일출을 보았던 정동진,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헬싱키에 도착했을 때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인데도 말입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난방을 켰지만 몸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국에 있을 때는 따뜻했는데 핀란드로 돌아오니 다시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가 선물로 준 한국 전통차가 나왔습니다. 유자차였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예요. 잘 챙겨 마셔요. 그가 건네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차를 탔습니다. 뜨거운 물에 녹이니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와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의 메시지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국이 낮이고 핀란드가 밤일 때 그는 점심시간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핀란드가 낮이고 한국이 밤일 때 저는 잠들기 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결혼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각종 증명서를 준비하고 인터뷰도 받아야 했습니다. 최소 몇 달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핀란드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극야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만 되어도 깜깜해졌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몸은 예전만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한국 음식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계탕의 효과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회사 휴게실에서 누가 커피를 내리면 저는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브래지어가 꽉 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음식이 맞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시차 적응이 덜 되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몸이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 규칙적이었던 생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약국으로 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부딪히는 하얀 눈송이가 차가웠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4년간 수없이 보았던 그 한 줄의 실망을 또 봐야 하는 걸까요?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로 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3분이 3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선명한 2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도 2줄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핀란드 최고의 의료진도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는데 한국의 뜨거운 정동진 태양과 민준 씨의 사랑이 제 안에 씨앗을 틔운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물이었습니다. 제 손은 자연스럽게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내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4년간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참을 운 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나 씨?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떨리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민준 씨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혹시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함께 있었던 건 고작 며칠뿐인데 혹시 책임지기 싫어하면 어떡하지? 정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2줄이야. 선명한 2줄. 지금 테스트기 보고 있어. 믿을 수가 없어. 4년 동안 안 됐는데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생겼어. 안나 씨, 정말 축하해요. 아니, 우리 정말 축하해요. 우리 아기다.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그의 목소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나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게. 네? 지금요? 응, 지금. 비자고 뭐고. 이제 상관없어. 나 그냥 갈 거야. 관광 비자로 갈게. 90일은 머물 수 있잖아. 그동안 방법을 찾으면 돼. 하지만 안나 씨, 임신 중에 장거리 비행 괜찮아요? 괜찮아. 아직 초기니까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 괜찮다고 하면 바로 갈게. 당신 곁에 있고 싶어. 우리 아기, 당신이랑 같이 키우고 싶어. 알겠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원룸은 너무 좁으니까.
안나 씨랑 아기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임신입니다. 지금 5주 정도 됐네요. 비행은 가능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가끔씩 일어나서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세요. 5주. 정동진에서 보냈던 그 밤, 펜션에서 민준 씨와 함께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우리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을 나와 저는 바로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일주일 뒤에 비행편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한두 달 머물 옷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가방에 담았습니다. 옷, 책, 사진, 추억,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집도 정리했습니다. 회사에도 사표를 냈습니다. 상사가 놀랐습니다. 안나,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여기서 잘 해왔잖아. 죄송합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제 인생을 찾았어요. 한국, 거기서 뭘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생겼어요. 상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축하한다. 행복해라.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한국 가. 뭐? 또 여행을? 응. 이번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안나, 제정신이야? 응. 제정신 아니야. 사랑에 미쳤어. 그리고 엄마가 될 거야. 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행복해. 아, 내가 찾고 싶어 했던 태양을 찾았구나. 내가 찾고 싶어 했던 온기를 찾았구나. 응, 찾았어. 그것도 아주 뜨거운 태양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항으로 갔습니다. 친구가 배웅을 나와주었습니다.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핀란드가 그리워지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놀러 갈게. 고마워. 꼭 한국에 놀러와. 우리 아기도 보러.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찼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 또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민준 씨를 보고 싶었습니다. 빨리 그에게 제 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작은 심장이 뛰고 있겠죠. 작은 손과 발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제 아기, 민준 씨와 제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며 물었습니다. 체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비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곧 취득할 겁니다. 심사관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자 없이는 90일밖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두 해결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심사관이 잠시 고민하더니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저는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민준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 눈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서져라 껴안고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돌아왔구나. 정말 왔네요. 정말. 우리는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응, 있어. 우리 아기가 자라고 있어. 우리는 다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이제 안 떠날 거야. 여기서 평생 살 거야. 당신이랑 우리 아기랑 민준 씨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밝았습니다. 핀란드의 어두운 창밖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곳은 밤에도 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좁아서 미안해요. 금방 이사할 거예요. 아기 방도 필요하니까. 민준 씨가 미안해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제일 좋아. 당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기도 여기서 처음 맞이하는 거잖아. 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주방, 작은 거실, 작은 침대. 모든 것이 작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핀란드에서 보낸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동진에서 찍은 우리 사진이었습니다. 일출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 씨가 삼계탕을 끓여주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재료를 많이 넣고 육수도 좋은 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맛이었구나. 내가 그리워했던 건 바로 이 온기였구나. 우리 아기도 이 온기를 느끼고 있겠지. 안나 씨, 병원에 가봐야 해요. 한국 병원에서 검진 받아야죠. 응, 내일 가자. 우리 아기가 건강한지 확인해야지. 다음 날 우리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배가 부른 산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저들의 일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 콩알만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꼼지락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네요. 지금 6주 차네요. 저기 보이세요? 저게 심장이에요. 벌써 심장이 뛰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불임이셨다고 하셨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몸조리 잘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입덧이 심하면 병원에 오시고요. 의사 선생님은 축하의 말과 함께 초음파 사진을 인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진을 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저 안에 우리 아기가 있다니. 저 작은 점이 사람이 된다니. 고마워요, 안나 씨. 저를 아빠로 만들어줘서. 내가 더 고마워. 나를 엄마로 만들어줘서. 병원을 나와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12월이었지만 날씨는 따뜻했습니다. 아니, 제 몸이 따뜻했습니다. 제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안나 씨,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죠. 이번 주말에 같이 가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외국인 며느리를. 그것도 임신까지 한 상태인데. 좋아하실 거야. 안나 씨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손주를 안겨드리는 거잖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손주를 기다리셨는데. 다음 주말 우리는 민준 씨의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었습니다.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 냄새였습니다. 고향 냄새 같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민준 씨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어색해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았지. 먼 길 오느라. 자, 앉아라. 앉아. 배고프지? 밥 차려놨다. 아버님도 나오셨습니다. 과묵하고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어주셨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시금치 나물, 김치, 생선구이, 모두 손수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이런 식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민준이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하더구나. 우리 아들 구해준 사람이라고. 밝게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민준 씨 덕분에 구원받았어요. 민준 씨가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언제 임신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까?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실 안나가 임신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뭐? 정말이니? 네, 6주 차예요. 어제 병원 다녀왔어요. 어머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얘야. 우리 민준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손주까지 안겨줘서 고맙다. 이제 우리 가족이다. 완전히 우리 가족이야.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핀란드 친정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손주, 잘 부탁한다. 건강하게 나아야 한다. 내가 다 도와줄게. 산후조리도 내가 다 해줄 테니.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됐다. 우리 민준이도 좋은 짝을 만났구나. 안나 양도 고생 많았겠지만 이제는 편하게 지내렴. 그날 저는 한국에서 가족을 얻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잃었던 모든 것을 한국에서 되찾았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미래도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둠 속에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차가운 인생을 살고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제가 8영코맨을 날아온 것처럼 여러분도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산타워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를 만났으니까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꾸었으니까요.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